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4%, 그리고 코스닥은 2.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수급을 쭉 들여다보면은 시장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도 물론 오늘도 많이 검색이 됐었어요.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이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반등의 근거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카페에 방문하셔서 장중 수급 분석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련해서 뉴스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드디어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기대감 수준입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렇게 계속 미국에서, 특히 연준에서 계속 긴축 속도를 갖다가 올려서 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강달러 현상을 유지했을 때 미국 경제는 도움이 되죠.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는 이 강달러로 환율 시장이 높아가지고 물가가 높아지고 엉망이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쪽으로 달러가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 외환 시장의 경쟁이 안정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가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금리를 저렇게 계속 올리게 되면은 국제 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채권 시장에도 문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수요가 다 사라지는 셈이 되잖아요. 계속 미국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나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 뒤통수를 빵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 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우리한테는 뭐 큰 그게 없겠지만은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느낀 게 좀 다를 겁니다. 지금 홍콩 증시가 오늘 6%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7% 폭락, 경제 리스크, 시진핑 독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권력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역자들, 권력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권력이 하나로 집중이 되면은 사회는 썩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독재로 접어들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실망감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음 5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망감, 이제 두려움으로 계속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파생상품, 홍콩 증시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이래서 낙인, 터치,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었죠. 이게 언제쯤 우리 시장에도 많이 들렸냐면은 한 2015년쯤인가요? 그때쯤 이래서 낙인, 이런 이야기, 원금 손실, 이런 이야기 많이 났었잖아요.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콩은 지금 난리 나빴습니다. 그리고 당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전성기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땅 팔아서, 즉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 지방정부들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독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논리는 왔다 갔다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사회는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성장이 자꾸 멈출 수밖에 없겠죠. 유럽마저도 지금 중국을 갖다가 이제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도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중국은 1대1로라고 해서 1,400조 넘게 전 세계로 돈을 뿌렸는데 그중 한 60% 정도가 지금 뭐 돈을 갖다가 채무를 갖다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쭉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우리한테 앞으로 또 기회가 열릴 수가 있겠죠. 중국은 스스로 저렇게 이제 팔미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중국도 저래 가네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고령화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옛날에는 애들 하나 만나서 잘 크자, 뭐 잘 키우자, 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하향 평준, 공산화,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 좌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뭐 다 잘 살자 하는 거는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거 끌어내려가지고 하향 평준입니다. 중국은 그냥 이까지예요, 이까지. 여기까지 그냥 온 거고, 그동안 발전해서 이까지 왔고, 이제 우리 사회, 공산주의는 뭐, 사회주의보다 한 번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가겠죠. 시진핑이 5년 하니까 일단 5년은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고, 그 위에 또 하면 또 내려가겠죠. 중국은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중국인들 밖에 나와서 잘난 척 하는 시절도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수급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가 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탈출했죠. 유통업 같은 경우도 바닥권을 지금 탈출했고, 정권업도 없죠. 지금 바닥권을 탈출했다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업종도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그동안 이 바닥권으로 분석되는 그 종목들, 상승 반전으로 분석되는 종목들 중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야죠.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15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들이 좀 많아서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세방 이 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나머지 모든 종목들 상승 반전 신호가 오늘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14개나 나왔어요.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는데 지금 계속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어떤 정리, 왜 반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정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어떻게 이번 11월 달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12월 달 같은 경우 완전히 금리 인상을 중단하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0.75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5 정도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0.25까지도 가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많이 올린 것 같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뭐 하늘로 로켓 쏘듯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리를 올린 지가 뭐 작년부터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몇 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진 것 같지만 실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위원들도 지금쯤 한번 멈춰 봐야 될 때도 되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지금 이 시차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실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금리를 갖다가 이제 연속적으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린 거고, 이게 실제 이렇게 나타나기에는 좀 시차가 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금 이미 올린 것만 하더라도 그대로 동결해서 가만히 놔두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하고, 이미 올린 게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연준 위원들도 한번 쉬어볼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나와서 야 진짜 미국에서는 환영한다 시진핑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야, 저는 참, 하늘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천만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산당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편 들어야지. 중국 편 들어서. 참,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스스로 지금 망하는 길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제, 일국 양제 이거는 뭐 사라진 지 옛날이고, 저래 되면은 아마 걱정되는 건 앞으로 시진핑이가 대만하고 전쟁을 갖다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정 안 되면은 국민들 단합을 위해서 대만하고 전쟁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안 되면은 그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전쟁으로 점령해서 강제로 빼들어 가겠다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뭐 미국 기술에 들어간 장비가 좀 필요한 일인데, 참 중국이 여기서 성장을 멈추고 끝난다. 이게 참 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이 개방을 하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중국이 한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중국에 있는 공장을 만들면 뭐 영구적으로 하면 영구는 아니고 100년, 50년 이렇게 부지를 빌려준다. 중국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참 중국이 정말로 과감하게 투자 유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 한 30년 정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게 이어서 끝나보십니다. 시진핑이가 나는 이제 그만하려고 손 딱 꺾었어요. 참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반등 시도가 난 종목들 그런 거 잘 챙겨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우리 먹고 살 생각해야죠. 물량을 꾸준히 모아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